베테랑 프로파일러와 기자가 알려주는 범죄 사건의 모든 것. 사건 개장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의 무게와 균형을 잡아주시는 두 분이죠. 프로파일러이자 충북대 사회학과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고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가격리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네. 김영선 기자는 뭐 잘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있는. 네, 조심하세요. 이게 네.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무사기와는 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명랑시사 사건 아이템을 보시고 철학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매번 주제들이 매번 철학적이라고 주제들이. 하는데 네. 저는 범죄는 범죄학은 기초학문이고 범죄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경찰학교나 뭐 우리 경찰 애들을 가르칠 때도 네. 생각하는 경찰이 되라. 왜냐하면 범죄는 범죄 사건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네. 그것은 뭐 시간, 분 이런 걸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 삶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범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명랑시사가 저를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냥 사건을 그냥 해설하는 다른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하는데 준비해 오실 게 좀 더 많은 건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사전을 찾아야 되고 네. 또 이 외국의 문헌도 많이 찾아야 돼갖고 그 정도로. 영어 공부까지도 해서 아주 좋은. 네. 출연료 얘기는 아니신 거죠? 그런가요? 네, 출연료 얘기는 아니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게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사람이 누굴 때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슈도 약간 좀 어려워요. 오늘 첫 사건 알패스 그리고 딥페이크부터 제2의 소라넷까지입니다. 명칭부터 어려운데 알패스 김영선 기자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즘 이 사건들이 거의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명칭부터 이렇게 생소하고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알패스는 영문으로 쓰면 RPS라고 주로 쓰는데 이거 빨리 읽으면 알패스가 되잖아요. RPS인 거예요? 그 리얼 펄슨 앞에 RP가 리얼 펄슨인데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서 약간 성적인 내용으로 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주로 남자 아이돌들. 좀 어린 남자 아이돌들 소설 주인공으로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 성관계를 묘사한다든지 하는 소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사실 트위터 알패스 한번 쳐보시면 그 알패스상을 좀 들여다보시면 사실 남자 아이돌뿐 아니라 여자 아이돌들 주인공으로 해서 뭐 서로 동성연애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알패스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미 많이 유통이 맞습니다. 되는 근데 상황이군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팬픽, 그러니까 팬들이 쓴 소설처럼 되다가 이게 워낙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타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성착취, 성희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요. 딥페이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엠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 사건 때마다 거론되는 거니까. 근데 기존에 존재하는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주로 여성 연예인들 사진, 얼굴을 합성한 이런 성착취물이고요. 지금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2의 소라넷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주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FM 코리아라는 되게 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커뮤니티 게시판 중에 수용소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일반 여성들의 사진이 동의 없이 게재가 되고 이 댓글을 통해서 뭐 얼평, 얼굴 평가, 몸평, 몸매 평가, 성희롱, 뭐 신상 털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폭로가 나왔고 이게 좀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게재된 사진을 보면 연예인들 사진도 있긴 하지만 뭐 쇼핑몰에 올린 뭐 속옷 후기. 뭐 이거 입어봤더니 예쁘다, 뭐 좋다, 이런 거 편하다, 이런 다 일반 여성들이잖아요. 이런 사진들 그리고 어린 여성들이 SNS에 올린 자기 신체가 조금 드러난 사진들 다 캡처해서 올려가지고 여기에 성희롱성 댓글이 우수수 달리고 있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뭐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뭐 사진 붙여서 약간 그거 가지고 이제 성적인 그들만의 재미를 추구하는 거면 이건 약간 스토리까지 부여하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일반 개념. 여성들인데다가 일반 여성들 어느 SNS에 보았어요? 나도 가봐야 되겠네. 신상 털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 다니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팬픽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그 스타들의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시작됐다고 네. 보지만은 네. 거기서 이제 뭐 안티팬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격해야 될 아이돌들의 얼굴을 따서 그 가상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분화된 상태가 몇 년 전까지 유지가 됐었지만은 네. 네. 실제로 이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난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퍼슨 슬래시는 실제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칼로 난자하는 것을 이 픽션으로 만들어낸 건데 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인천 동춘동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네. 네. 17세 19세가 있습니다. 네. 걔네들이 했던 겁니다. 아. 걔네들이 매우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뭐 전체 훼손 절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그룹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경찰은 확인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RPS라고 이것은 요새 이제 이게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네. 네. 실제 이 원 모듈은 최소한 5, 6년 전부터 생겨왔고 그것이 실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실제 현실 플레이가 돼서 공격행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인 네. 거죠. 이 사건 말고도 실제의 도시 외곽에서 이런 방식의 집단적인 린치를 현실에서 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픽션이 되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거의 실행을 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오프라인으로 가져 그렇게 나오는 되는 거죠. 거네요. 네. 다시 또 그 결과를 찍어서 아. 사이버로 건 거예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범죄학계에서는 이걸 유형 분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교수님도 당장 네. 그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극소수의 지나가는 일 정도로만 인식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네. 그 뒤에 이제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엠번방 사태가 터지면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퍼지고 있는 거다. 한쪽은 잔혹 영상, 한쪽은 딥페이크, 한쪽은 실제의 그 일반인의 어떤 카톡의 프사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네. 그것을 그 개작해서 화폐로 팔고 그것이 화폐 단위가 되는 방식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돈으로 나타나요. 연결되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이돌들이 있고 아이돌들을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일반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를 당해도 피해 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린치당하고 마는 이런 형태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김영선 기자는 RPS, 네, 예. RPS 예. 이거 듣고 어떠셨어요? 그 경찰 쪽에 뭐 오랫동안 출입을 하셔서 뭐 사건 사고를 많이 접했겠지만 경찰이 이게 과연 수사에 착수했느냐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오늘 물어보니까 내용을 일단 확인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 사실 이런 걸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럼요. 어디가 네. 수사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더 관대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지금 구분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온라인에서 놀이문화처럼 시작됐다가 그게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절대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서 이걸 관대하게 과소평가. 바라본다든지 그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찰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좀 눈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의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느립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판사들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인식 자체가 없고 네. 수사기관에 좀 더 뭐 이런 걸 사이버 수사대 정도만 대충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사건에 치여갖고 이것을 새로운 범죄 유형을 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국가폭력범죄센터를 만들어갖고 이것을 정식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있습니다. 네. FBI 내에.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지고 사람이 죽고 해고 나서야 부랴부랴 쫓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이걸 예방하고 뭔가 정의를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될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도 불구하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사이버상에서 별거 아닌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 터지면 이건 엄청나게 죽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신이 죽어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폭력에 중독되어 길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네. 길 가다가
때리는 걸 아무런 죄의식도 죄책감 없고.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건지도 이 기성세대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이 나는데 딥페이크 얘기 나왔을 적에 관련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아니 그냥 연예인들 사진들 좀 갖다가 붙여놓고 자기 만족감인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개입하느냐 이 정도의 정말 낮은 인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인지 정치권에서 인식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러니까. 정치권도 인식이 없고 네. 지금 제가 오늘 FM 코리아 네. 제2의 소란에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네. 제가 사실 그거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성희롱도 물론 심각하지만 네.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인식이 굉장히 아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게시판 문제가 게시판에서 이렇게 성희롱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게시판 합법인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아니니까 상관없다라는 네. 식이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합법이긴 한데 좀 논란이 좀 커져서 부담스럽네. 그래서 그 폐쇄하겠다. 예,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니까 사실은 지금 세상이 뭐 지인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뭐 사진 돌려보거나 성희롱하나 이래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 3위나 된다는 곳에 이 운영진 분들이 너무 네. 아니하고 진짜 성인지 감성이 너무 떨어진다. 없네요. 없어. 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이 조금 각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 범죄 이 추적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해자들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집단들은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일부만 꼬리를 자르고 다른데 사이트나 다른 형태로 숨어서 옮겨가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 네네. 거기서 하다가 문제가 되면 꼬리를 자르고 딴 데로 가서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네네. 이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사 사법 체계는 터진 이후에 그 범인을 잡기 급급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이 사이트만 폐쇄하면은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그냥 현상적으로만 지나쳐 버리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이제 연예인과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것도 당연히 공분을 샀고 아까 김영선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일반인 뭐 신상까지 털어서 사진까지 무단으로 게재하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특히 연예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될지 난감할 것 같아요. 당혹스럽고. 그 범죄가 자기 피해가 당하는 것도 모르죠. 모르는 경우도 네. 많겠고요. 그런데 네. 우연히 자기 지인으로부터 네 사진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랴부랴 갈 때는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너무 늦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피해를 어디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가 뭐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나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건 사건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냥 사고가 되는 거예요. 자살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범죄 건이 안 되니까 통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걸러내야 돼? 어디서부터 체크해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연예인이 네, 네. 아닌 사람들의 피해는 더 막대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8799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피해자가 있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철저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법을 만드시는 분들 2%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이 이슈도 아직 뭐 계속 앞으로도 이제 기사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오픈 채팅방의 악마들 이런 제목인데요. 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인증하던 채팅방에 수사를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고어 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네. 여기 올라온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괴롭히는 영상 이런 사진이 공유가 됐고 뭐 시체 사진도 물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도구로 해야 동물을 잘 잡아서 잘 괴롭힐 수 있는가. 더 잔인하게 뭐 이런 건가요? 이런 활, 도끼 이런 사진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공유가 됐고요. 지금 이 채팅방 참여자 중에 굉장히 수위가 심각했던 한 명이 지금 경찰에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네. 이 참여자가 게시한 글은 뭐 야생동물 잡아서 뭐 일부 신체 부위를 훼손한 사진이라든지 자기가 이런 걸 보면서 웃는 소리가 녹음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정도여서 지금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채팅방에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카카오톡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신청한 상태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예전에 교수님이 자주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 학대가 나중에 사람 학대로 연결된다, 넘어간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가 네, 되죠. 네,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는 실제로 동물보호법 동물에 대한 거지만 실제로는 인간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동물로 투영됐다. 투영된 엔타이틀먼트 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한 알페스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상 캐릭터가 된 거죠. 네, 같은 형태의 인간에 대한 공격에 대한 범죄인데 유형이 여기 있고 이거 유형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같습니다. 네네네. 방식이 다를 뿐이고 네. 제가 추정하건대 이 두 범죄의 어떤 행사하는 집단은 아마 같을 겁니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학대 폭력 범죄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동물보호법 정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본질을 모르고 네. 결과만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형량도 기껏해야 3년. 3년이니까. 실제 그 양형 기준은 벌금형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정도 해도. 실제 요즘은 길고양이 뭐 그래도 금방금방 그냥 나오더라고요. 네. 네. 뭐 실형은 거의 안 나오고 뭐 네네네. 집행유예 정도 나오는 정도인데 이게 빠르게 진화가 돼서 인간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공격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당국에서 알아야 되는데 네. 분명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죠. 그래서 동물로 공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이들의 진화 가능성을 체크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의 인간의 공격이 작은 수준에 있으면 바로 어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죠.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그 김영선 기자, 네. 동물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끝이 아니라 이자들이 일반인을 향해서 범죄도 계획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채팅방에서 공론화된 게 동물단체 고발도 있었지만 이 채팅방 참여자 중 일부가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채팅방에서 주로 동물 뭐 죽이거나 괴롭히는 방법이 공유된 게 사실이지만 네. 실제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있을지로 모의하는 내용이 간간히 올라왔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공개된 채팅 내용 보면 뭐 여자를 괴롭히고 뭐 성폭행하고 싶다든지 그런 내용도 눈에 띄고 사람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는 방법을 막 고민하고 같이 상의해주는 그런 방식의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키는 거죠. 누구 제일 만만한 사람을 세뇌시켜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강간을 해라고 해서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네. 기억나시죠? 네. 그 매우 이해 안 되는 사건이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집단들이 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걸 너무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세뇌시켜서 그걸 또 시키고 진짜 범죄자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겁니다. 어떤 주체한테 그걸 시켜서 고양이를 훼손해서 그걸 찍어와서 올리게 하면 점수를 줘서 거기에 대한 등급을 올려주고 이게 반복되니까 실제 여기서 활동하는 눈으로 보이는 활동자들은 실제로 주범들이 아닌 거죠. 실제 주범들은 숨어 있는 거죠. 매우 위험한데 네. 이들의 상당수는 상당히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라든가 중산층 이상이라든가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우리 사회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네. 있기 때문에 경찰의 추적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추적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변호사로 둘러싸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잡아도 제대로 처벌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뭐 이게 나오는 주로 것이 벌금 나오고 그냥 끝이죠. 그 근본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벌 자체의 지원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찾아서 애초에 입구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네. 동물 학대는 사람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그건 뭐 네. 미국에서 이미 입증된 바죠. 네. 이게 참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각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요즘 참 심란합니다.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네. 1977번님 동물에 대한 학대, 아이에 대한 학대 모두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그렇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사건 개장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